여러분께서 매일 만나고 있는 온라인 세상. 그곳을 어떻게 하면 더 즐겁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인터넷을 하다 보면 누군가가 상처 주는 말을 하거나 나쁜 말을 할 때 우리는 마음이 불편하고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무시하면 괜찮겠지,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연 정말 그럴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까요? 첫 번째, 온라인 세상 퀴즈입니다. 인터넷에서 싫은 말을 보면 그냥 넘긴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작은 불씨를 그냥 놔두면 큰 불로 번질 수가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도 다른 사람의 마음도 시커멓게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내는 말, 그것이 바로 혐오 표현입니다. 그럼 혐오 표현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나 집단이 가진 특징, 예를 들어 피부색, 성별, 종교, 사는 곳, 장애 등을 이유로 비하하거나 무시하고 욕하거나 위협하는 말을 뜻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퍼뜨리고 다른 사람들이 차별적인 태도를 갖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모두 다르고 특별합니다. 피부색, 성별, 나이, 생각, 취향. 단 한 명도 똑같은 사람이 없는데요. 이 모든 다름이 우리를 유일하게 만들어주는 너무나도 소중한 조각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양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다양성에는 어떠한 예외도 없는데요. 키가 크든 작든, 목소리가 가늘든 굵든, 밝고 활동적이든 조용하고 신중하든 모든 사람은 그 자체로 소중합니다. 그런데 가끔 다른 것이 틀렸다고 손가락질하거나 이유 없이 상처를 주는 말들이 우리 온라인 공간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 마음을 힘들게 하는 우리 주변의 혐오 표현들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 나이. 특히 우리 청소년 여러분께서는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거나 청소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래야 한다라는 틀에 갇혀서 차별받는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청소년이라는 정체성이 오히려 소수자성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말들이 있죠. 요즘 애들은 말이야, 쟤네는 어려서 몰라. 이와 같은 말입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우리 모두는 존중받아야 할 똑같이 소중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외모. 프로필 사진 깜짝 놀랐네. 중학생이 화장한 것 봐. 이렇게 친구의 외모를 평가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함부로 말하는 것은 외모 혐오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괜히 스스로 위축되고 거울 보기도 싫어지고 심하면 과도한 다이어트에 빠지기도 하죠. 세 번째, 성별. 남자 맞아? 여자아이가 조심해야지. 성격이 왜 그렇게 드세니? 성별 때문에 특정 역할을 강요하거나 성격을 비난하는 것은 성별 혐오입니다. 이런 말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게 큰 부담과 상처를 주는데요. 나는 남들처럼 강하지 않은데 어쩌지? 나는 여자답지 않아서 이상한가? 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지요. 네 번째, 다문화. 다문화 혐오로는 그 나라 사람들은 다 그렇다. 김치 냄새나. 너네 나라로 돌아가. 와 같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피부색이 다르거나 다른 문화권에서 왔다는 이유로 비난하는 다문화 혐오인데요. 이런 말을 들은 친구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혼자가 된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성적. 공부도 못한 학생이 불만이 많네. 라는 학업 혐오. 학업 성적이 낮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가치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난하는 말입니다. 성적이 낮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가치를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여섯 번째, 취향과 성격. 취향과 성격 혐오로는 아이돌을 좋아한다고? 에휴, 그 사람들은 널 알지도 못해. 정신 차려. 와 같은 말이 있는데요. 내가 좋아하는 걸 남들이 왜 비난할까요?
취향이나 성격을 함부로 공격하는 건 취향 혐오입니다. 이런 말은 우리가 자신을 표현하는 걸 두렵게 만들죠. 7번째, 지역. 울산 사람들은 대부분 무뚝뚝하고 성격이 급하더군요. 와 같이 특정 지역 사람들을 일반화하여 비난하는 말들은 지역 혐오입니다. 출신 지역이 다르다고 편견을 가지면 결국 차별과 갈등으로 이어지죠. 혐오 표현은 듣는 이가 자신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회피할 수 있게 만듭니다. 이러한 변화는 학업과 관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화면 속에서 나누는 대화라도 그 말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인터넷의 익명성은 사람들이 현실에서 하지 않을 말을 쉽게 하게 만들고 여럿이 모이면 군중 심리로 극단적인 말이 나오기도 하므로 휩쓸리지 않으려면 스스로 판단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쯤에서 잠시 생각해보는 생각 스팟. 만약 게임에서 친구가 누군가를 막 놀리거나 아프게 하는 말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음 중 가장 좋은 행동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친구를 도와주는 것인데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런 경우엔 그냥 모른 척 지나치면 안 됩니다. 온라인 혐오 표현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멋진 방법들이 있으니 함께 알아볼까요? 온라인 혐오 표현 대응법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신고하기. 두 번째, 차단하기. 세 번째, 친구 돕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폭력 대화하기입니다. 플랫폼의 신고 버튼을 눌러 나쁜 말을 막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더 이상 보지 않게 차단합니다. 상처받은 친구에게 네 잘못이 아니야 하고 힘이 되어주고 감정을 차분하게 전하며 비폭력 대화로 문제를 풀어갑니다. 지금까지 혐오 표현을 마주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온라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나요? 마지막 퀴즈입니다. 혐오 표현을 보았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가장 좋은 행동 2가지를 골라주세요. 정답은 1번과 3번입니다. 신고하기와 비폭력 대화로 문제 해결하기가 정답이죠. 비폭력 대화는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필요한 것을 차분하게 전달하는 대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참 속상해 라고 침착하게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고 함께 좋은 방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다시 생각해보고 서로를 이해하며 갈등을 풀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작은 대화의 노력이 모이면 온라인 세상이 더 따뜻하고 안전해집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고 함께라면 분명 멋진 디지털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해와 존중,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작은 관심과 용기 있는 행동이 온라인 세상을 더 즐겁고 깨끗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친구와 가족들에게 나누고 실천한다면 더 멋진 온라인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세상을 더 안전하고 친절하게 만드는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